살다 보면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와 같이 단체 생활을 할 때 꼭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자신의 일도 정말 잘하고, 그러면서 본인만의 공부, 자산관리라든지 영어 공부라든지 그런 본인만의 자기계발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사실 이런 엘리트 같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는 저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좋은 이런 결과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도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성공을 한 사람과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시로 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단체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그룹에 구성원이 총 한 5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특정 한 명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수행을 해온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과 계속 말씨름을 하고 결과를 못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별 성과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화살이 이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너만 잘했어도 우리가 잘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탓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렇다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탓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명백하게 이 사람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그룹의 성과가 떨어진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상대방을 바꾸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예 바뀌지 않는 사람들,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바꾼다고 해서 본인한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 탓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본인 탓을 하냐, 만약에 내가 리더십이 좀 좋았다면 이 사람까지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 한 명이 없었더라도 내가 애초부터 2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본인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키우고 수행 속도로 업무 능력을 키우고, 그렇다면 본인한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핑계거리라도 있었어요. 단체 생활에서 누군가를 탓할 수라도 있었는데, 완전히 본인만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떤지도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만의 문제라는 건 예를 들어 건강 또는 어떤 자산, 인간관계, 여기서는 상대방을 탓할 수라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상대방을 탓할 게 없잖아요. 또 뭐 제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다 본인이 성공을 하는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자신의 잘못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여유가 없다. 너무 바빠서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가지고 돈을 굴리고 자산 관리를 할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 인간관계까지는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여유가 없다.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여유가 없다고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은 편합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더 이상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사고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져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본인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본인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 바쁜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바쁜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헬스장을 갈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자산 관리를 해낼 수 있을까? 인간관계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사고가 확장되기 시작을 하고 아예 불가능했던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분노하고 순응하는구나.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잖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순응.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뭐지? 내가 리더십이 부족했구나. 1인분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2인분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 교훈, 어떤 해결법 같은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아예 없어졌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기고 사고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러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널리 알려진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재앙이 찾아올 때마다 그거를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약간 재앙에 대해서도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지루해지는 타이밍이 나와요. 아니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라면 그 스토리가 끝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게임을 지루해져가지고 놓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새로운 게임을 찾고 또다시 그런 재앙이 반복되더라고요. 재앙은 정말 끝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전역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살아야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있을 때는 그냥 이게 끝났으면 하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군대에서도 이 재앙을 기회로 바꿀 여지가 충분히 많았거든요. 군대에서는 몸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또 체력 단련을 권장하기 때문에 전역하기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멋있는 몸을 만들고 전역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충분히 좋은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었음에도 저는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어야 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요. 살다 보면 어떤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내 가치관과 내 상식과 반대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굉장히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거의 확신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실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는 순간 본인만의 사고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사실은 놓친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었는데, 또는 내가 정말 틀렸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짚어낼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석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들었을 때 그 영상을 20번 넘게 돌려봤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그러면서 정말 비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꾹 참아내고 끝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사람만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고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본인의 삶에 만족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 충분히 멋있게 이미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처럼 이 부분에 대한 감이 안 오셨던 분들,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어떻게 본인 일도 이렇게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지? 시간은 나랑 똑같이 주어졌는데? 나는 애초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룹에서 생긴 문제의 원인이 만약에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때문에 사실 잘못돼가지고 전체적인 결과가 망가진 거였는데, 이 사람이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네, 내가 좀 더 잘할걸,
이렇게 본인 탓을 해버리면 저 입장에서 정말 고맙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여기까지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남들보다 업무 능력이 더 뛰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고쳐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생기고, 그런 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본인 공부는 본인 공부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었을까? 불합리한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정말 듣기 싫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들었는데 내가 놓친 게 있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거를 사실 지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조금씩 성공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본인이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멋있는 삶, 더 발전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이프파인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